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영상을 올립니다. 일단은 제가 전체 녹화를 해놨는데 녹음을 마이크를 안 켜놔서 지금 다시 녹음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금 하루 이틀 늦어진 점 죄송하게 생각하고, 일단 지금 이번에 올리게 될 영상은 총 3개로 구성이 될 예정입니다. 기본적으로는 파이널 기간을 잘 보내는 방법이라는 큰 주제로 진행을 할 거고요. 그 중에 첫 번째로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는 마무리 공부에 관해서 어떻게 진행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상태에서는 국가직 9급의 TO가 발표가 됐고, 그리고 시험이 100일도 채 남지 않았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공무원 시험의 마무리 기간을 어떻게 보내면 좋을지, 또 어떻게 보내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제 경험을 추가를 해서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아마 한 번쯤은 다들 들어보셨을 만한 얘기들이지만 이게 사람의 심리가 있다 보니까 시험이 다가올수록 지키기 힘든 것들이 좀 있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다 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크게 4가지의 말씀을 드릴 거예요. 3개로 좀 줄여보려고 했는데 안 될 것 같아서 부득이하게 4가지로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첫 번째, 페이스 유지에 대한 부분. 두 번째, 120분 공부에 대한 부분. 세 번째, 5과목 동형에 관한 부분. 마지막으로 동형을 언제쯤 시작하면 좋을지에 대한 부분. 이렇게 총 4가지입니다. 첫 번째, 내 페이스를 유지하는 게 가장 중요해요. 왜냐면 수능처럼 고1, 고2, 고3, N수 이런 식으로 연도가 딱딱딱딱 정해져 있는 부분이 아니라 공부를 시작하는 시점이 매우 다른 것이 이제 성인 수험 시장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공부를 시작한 시점에 따라서 지금 1월 중순의 현재의 내가 어느 정도 준비가 되어 있는지가 개인별로 다 다를 거란 말이죠. 하지만 그에 반해서 선생님들의 커리큘럼들은 대부분 동형 모의고사가 출간되는, 그리고 강의들이 시작되기 시작하고 압축요약이나 압축회독이나 이런 마무리 개념 강의들이 시작되는 시점들이기 때문에 공부를 조금 늦게 시작한 초시생분들이나 계별로 여러 사정이 있겠죠. 여러 사정으로 인해서 진도가 좀 밀린 공시생분들께서 심리적으로 좀 쫓길 가능성이 높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저런 것들에 휩쓸려 다니기가 쉬운데, 하지만 현재 내 주변 혹은 커뮤니티 상에서 어떤 것들이 좀 지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보면서 나랑 비교하기보다는 내 스스로 지금 나의 위치가 어디에 있는지가 훨씬 중요합니다. 지금 내 위치에 따라서 내가 해야 될 것이 정해지거든요. 지금 내 위치에 따라서 할 일이 정해집니다. 그리고 9급 공무원 시험 자체는 아무래도 기출이라는 뚜렷한 범위가 있기 때문에 반복을 통해서 그런 격차를 생각보다 빠르게 따라잡을 수가 있어요. 이거는 똑같은 성인 수험 시장이지만 피트라던가 리트라던가 5급 행정고시와는 또 다른 차원인데, 그런 시험들은 약간 고인물의 성격이 조금 강한 반면에 9급 공무원 시험은 상대적으로 그런 성격이 약하기 때문에 기출 범위를 반복하면서 최대한 그런 내가 지금 부족하다고 느끼는 부분, 내가 남들에 비해서 진도가 밀렸다라고 생각하는 부분들을 최대한
빠르게 따라잡으실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말씀들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기출 반복이 아직 덜 된 분들도 계실 거고, 그러면 기출을 더 하셔야죠. 동영을 할 게 아니라. 압축 이론 강의를 들으면서 이제 겨우 기출을 1회독 하고 있다면 기출을 건너뛸 생각을 하지 말고 지금 하고 있는 진도가 밀리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공무원 시험은 적성평가가 아니고 수능이나 PSAT처럼 리트처럼 지식적인 측면이 훨씬 강한 시험이에요. 국어든 영어든 그런 언어 과목들조차도 적성의 성격보다는 지식적인 성격이 훨씬 강한 시험이기 때문에 주어진 범위 내에서 내가 소화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반복 횟수를 높여간다면 충분히 따라잡을 수 있는 시험입니다. 단 주의해야 할 것은 제가 1번 내용의 초반부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의 나와 나 외의 강사분들, 커뮤니티, 주변의 스터디 그룹, 이런 주변과의 비교보다는 지금 내가 해야 할 것에 오롯이 집중을 하고 스스로가 중심을 잘 잡으면 충분히 하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페이스를 유지하고 지금 단계에서, 지금 내가 처해 있는 단계에서 해야 할 것에 최선을 다하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한번 앉았을 때 120분 공부하는 것에 좀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거는 저도 마찬가지였는데 개인적으로 제가 집중력이 좋다고 생각하지 않거든요. 어떻게 보면 좀 산만한 편에 속하는데 그러다 보면 꼭 실수가 나오는 부분들이 생겨요. 이때 말하는 부분이라는 거는 어떤 내용적인 특정 과목의 특정 단원이 아니고 특정 시간대에 집중력이 떨어져서 발생하는 실수를 말합니다. 보통 언제 생기냐면 100분 중에 40분에서 50분, 그러니까 절반 정도가 넘어가는 시점에 이런 부분 문제점들이 발생하거든요. 100분 중에 40에서 50분 정도라고 하면 어느 정도의 시점이냐면 국어, 영어, 한국사를 순서대로 푼다라고 했을 때를 가정하면, 저는 국어, 영어, 한국사를 순서대로 풀기 때문에 한국사를 시작하는 첫 번째에서 1번부터 한국사 1번에서 5번 사이 풀면서 선사 이런 거 나오잖아요. 1번에서 5번 사이면 선사, 고조선, 청동기 이런 식 구석기가 나오는데 이때 가끔씩 실수가 생깁니다. 이유는 집중력이 떨어져서 문제를 정확하게 읽지 못해서. 제가 이제 합격했던 19년도 지방직 9급이 난도가 그렇게까지 어렵거나 하지 않았는데 제가 1번 틀렸거든요. 아무래도 그 해 영어가 조금 어려웠다 보니까 저도 좀 당황을 했을 거고, 그러다 보니 1번을 채점을 해보니까 1번을 틀렸더라고요. 말도 안 되게. 이것처럼 100분에 100문제짜리 풀세트 모의고사를 풀다 보면 분명히 40분에서 50분, 40분에서 60분 정도의 시간대에 나도 모르는 실수가 발생했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거는 집중력의 문제로 판단하는 게 1차적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집중력 100분 시험에 집중력 문제가 발생하는 첫 번째 원인은 앉아있는 시간 자체가 나한테 몸에 배어있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앉아있는 그 상태가 나한테 익숙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불편한 거죠. 이해되시죠? 그러다 보니 뭔가 몸을 움직이게 되고 시선이 분산되고 거기에서부터 집중력 저하가 시작되고 문제에 오롯이 집중하지 못하는 상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방직 9급을 목표로
하신다고 하더라도 1월에서 2월부터는 한번 앉았을 때 120분 공부를 꼭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120분까지 멈추지 않고 앉아서 공부하는 연습을 시작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거는 꼭 무조건 독학을 100% 할 필요는 없어요. 강의랑 내 자습을 섞어서 120분을 하셔도 충분합니다. 괜찮아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은 앉아있는 그 상태가 익숙해질 것을 필요로 하는 거지, 120분 동안 미친 듯이 내가 혼자 독학 자습에 대한 공부만 할 걸 요구하진 않거든요. 당장은. 물론 이제 파이널 기간이 가면 시험지 풀고 정리하고 하는 시간까지 해서 120분을 맞출 수도 있겠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지금 상태에서는 120분 동안 내가 앉아서 딴짓하지 않고 공부하는 것, 그것만으로도 집중력을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쉬는 시간의 빈도가 줄어들기 때문에 이 공부를 하다 보면 마무리 시점에서 120분 공부를 진행을 하다 보면 공부 밀도라던가 하루에 공부할 수 있는 양이라던가 집중력까지 모두 좋은 쪽으로 변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험 당일에는 5과목 100분이 버겁지 않고 시험 시간, 시험 문제 자체에 몰입하고 있는 본인을 아마 발견하게 되실 거예요. 이 120분 공부가 익숙해지면. 여기까지 두 번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세 번째, 지금부터는 5과목 동영을 일주일에 한 번씩 주 1회라도 시작할 것을 좀 권하는 편인데요. 기출 한 바퀴가 끝나고 틀린 문항에 대한 복습이 한 번 정도라도 끝났다면 도전해 볼만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다만 이제 문제가 되는 부분은 선택 과목들이 있죠. 선택 과목에 대한 기출 반복이나 약점 체크가 좀 덜 된 경우들이 있을 텐데, 이때는 선택 과목이 부족할 경우에는 시행처별 기출을 활용해서 공통 과목 모의고사와 시행처별 기출을 붙여서 푸셔도 괜찮습니다. 아직까지는. 특히나 초시생분들은 더 그럴 거예요. 행정법이라던가 행정학, 특히 세법이나 회계도 그렇고, 아무래도 공부가 조금 부족할 경우에는 동영을 풀면 많이 틀리다 보니 약간 이제 의기소침해지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럴 경우에는 기출을 반복한다라는 방향성에서 공통 과목은 모의고사를 풀고 선택 과목은 시행처별 기출을 출력해서 풀거나 시행처별 기출을 출간하신 선생님들의 교재를 푸셔도 좋겠습니다. 크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눠서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메가공무원에서 이은주, 조태정, 고종훈 선생님이 진행하시는 360 공통모의고사와 선택과목 기출 혹은 모의고사를 붙여서 푸는 방법, 그 다음에 이태종, 손진숙, 김정현, 최영희, 김현석 선생님께서 진행하시는 행정학, 행정법이 포함된 공단기의 365 모의고사를 진행하시는 방법도 있겠습니다. 둘 다 여기에 속해 있는 언급해드린 선생님들 모두 다 모의고사 난도가 막 미친 듯이 어렵다거나 지역적이라거나 이런 편은 아니기 때문에 좀 적정 난도의 과목별 밸런스, 난이도 밸런스가 좀 잘 맞춰진 문제들을 아마 접해보실 수 있을 거고, 그냥 강사의 이름이 달려있지 않은 학원 모의고사보다는 훨씬 나을 거라고 생각해요. 제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적정 난도의 과목별 동영을 합쳐서 푸는 방법이 있겠죠. 책을 좀 뜯어야 하거나 책을 겹쳐서 놓아야 하는 좀 불편함이 있을 수 있겠지만, 과목별로 좀 괜찮다라고 알려져 있는 동영들을 한 회분씩 모아서 푸는 방식도 괜찮습니다. 어떤 동영이 제가 생각했을 때 적정하다고 느꼈던 과목별 동영들은 제가 요거는 블로그에
이 영상과 함께 올라가는 글에다가 과목별로 좀 써 놓을 테니까 그렇게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공통 합이 240점이 넘어가는 경우라면 5과목 동영을 주에 2번에서 3번까지 진행을 해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이런 식이죠. 매각 360이나 365 모의고사를 주 1회, 그리고 적정 난도의 과목별 동영을 합쳐서 푸는 거를 뭐 주 1회에서 2회까지 이런 식으로 합치면 주 2회에서 주 3회까지 나올 수 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진행을 하면 문제풀이 양을 충분히 담보하면서도 5과목 연습을 다 하실 수 있을 거예요. 특히나 이제 240점이 넘어간다고 하면 어느 정도 안정권에 들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동영 연습 자체를 늘리셔도 괜찮습니다. 여기에서 추출되는 약점들을 이제 나머지 날들, 나머지 공부 시간에 진도별로 복습하면서 채워가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요 방식에 대해서는 제가 2번째나 3번째 영상에서 다시 한번 좀 자세하게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식이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제시 때 거의 저는 4번 가까 막판에는 4번까지 했었거든요. 전과목 동영 연습을 이제 오프라인 스터디에서 한 회분을 하고 나머지 3번을 이제 혼자서 풀었었는데, 단순히 기출을 반복한다거나 이론 강의라 요약집을 반복하는 것보다는 공부를 하는 데 있어서 얘를 약간의 생동감을 준다고 해야 되나? 그런 약간 액티브한 느낌을 많이 줬던 기억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께도 권해드리는 편입니다. 여기까지 3번째 말씀드렸고요. 마지막 4번째, 최근 들어서 이제 슬슬 이런 얘기가 나올 텐데 동형을 시작할 실력이 아직은 아닌 것 같다 라고 고민을 토로하시는 커뮤니티 글들이 점점 많아질 겁니다. 예, 거기에 대해서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동영을 하기는 하셔야 되는데 실제로 실력이 부족할 수도 있고 그냥 나 혼자서 겁먹고 있는 것일 수도 있지만 정말로 실력이 아니라고 판단이 될 경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럴 경우는 일단 내가 동영을 풀 수 있는 수준까지 빠르게 올려놓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쨌든 국가직을 목표로 하신다면 그렇게 하셔야 될 테니까. 그렇기 때문에 요 3가지를 좀 말씀을 드릴게요. 첫 번째, 이론 강의를 이제 뭔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론 강의를 다시 듣는다거나 요약서를 추가한다거나 아니면 OX라던가 이런 것들을 추가하지 마시고요. 기출을 최대한 빠르게 여러 번 반복할 수 있는 상태를 만드시는데, 이때도 문제풀이 강의 전체를 수강하려고 하지 마시고 부분 발췌독을 하실 수 있는 쪽을 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관점에서 지금 시점에서 뭔가 실력이 부족하고 기출에 대한 반복, 단원별 문제풀이에 대한 연습이 부족한 것 때문에 하프 형태, 그러니까 정답이나 해설이 주어지지 않는 형태의 강의 콘텐츠를 이용하지는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 내가 빠르게 풀면서 맞힌 문제, 틀린 문제 구별을 짓고 틀린 문제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반복하는, 복습하는 형태의 공부가 되어야 하는데, 정답이나 해설이 명확하게 주어지지 않거나 둘 중에 하나가 빠져 있거나 강의를 들어야만 해설을 확인할 수 있는 형태의 하프 콘텐츠들이 지금 상태, 동영을 시작한 실력이 아니라고 느껴지는 분들께는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 책 교재 형태로 되어 있는 문제집, 기출문제집이나 단원별 문제집들을 활용을 하시면서 부분 발췌 수강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기출문제의 뼈대부터 완성하세요. 전범위 기출을 하시긴 하셔야 하죠. 다만 그 전범위 기출에도 중요도가 다르잖아요. 빈출이 있고 좀 지엽적인 부분이 있고, 굳이 내가 직렬에 따라서 높은 점수대를 요하는 직렬이 아니라면 굳이 몰라도 되는 선지가 포함되어 있는 기출들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기출문제 뼈대부터 완성을 하시는 것을 권하는데, 국어도 그렇고 영어도 그렇고 한국사도 그렇고 행정학, 행정법 모두 마찬가지입니다. 기출문제집들의 분량이 많은 편이에요. 여기서 이제 헌법은 조금 예외적인 과목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헌법은 워낙 범위가 넓은 편이고 구석구석 나오는 경우가 많다 보니 그렇지 않지만, 한국사, 행정학, 행정법 같은 경우는 기출됐던 주제들이 끊임없이 반복이 되고 거의 70%에서 80%까지도 기출에서 다시 한번 출제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빈출되는 주제들에 대해서 기출문제를 확실하게 잡아가는 것이 우선이라고 생각하고, 살을 붙이는 거는 동형 문제를 한 회분씩 풀면서 주 1회 정도 풀면서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것도 있구나, 이런 게 기출이 있었는데 나는 아직 빈도가 높지 않다 보니 아직 모르고 있었구나, 이런 식으로 보완해 나가셔도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기출의 뼈대부터 완성할 것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는데, 선택 과목들의 경우에는 그리고 한국사부터 좀 말씀을 드리면, 한국사는 2017년을 기점으로 이 이전과 이후의 문제 스타일이 많이 다릅니다. 그러니까 나는 기출 다 풀 시간이 없다라고 하면 2017년 이후의 문제들만 푸셔도 돼요. 국가직 9급, 지방직 9급, 그리고 인사혁신처에서 나온 문제들 국가직 7급, 지방직 7급. 경찰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2017년 이후의 문제들을 풀어볼 것을 권하고, 이 이전의 문제는 아예 처음 한 번밖에 나오지 않은 주제라고 한다면 조금 생각을 해봐야겠지만 거의 대부분 그냥 버려도 됩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그런 부분들은 동영에서도 얼마든지 다뤄질 것이기 때문에 기출을 푸는 데 있어서는 2017년 이후의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구급 문제들을 우선적으로 보셨으면 좋겠고, 그 이전의 문제들은 좀 버리셔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문제가 2000제, 1800제, 이런 2300제 이런 경우라면 이런 문제들 2017년 이후의 문제들만 골라서 푸시면 될 거고, 행정학이랑 행정법 같은 경우는 신용환 선생님도 그렇고 행정학 선생님들은 거의 대부분이 빈도를 표시를 해 주시지만, 신용환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핵심 천재라고 해서 별도로 기출문제집을 표기를 해 두셨고, 민준호 선생님 같은 경우는 하프 코스나 스피드 코스에 대해서 문제를 문항에 표기를 해 두신 편이고, 써니 선생님 같은 경우도 대표 기출에 대한 표기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부터 먼저 풀면서 빨리빨리 넘어가면서 점차점차 기출문제에 살을 붙여가는 방식을 택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기출문제에 OX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기출문제집 내에 OX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는 OX 제외하시고 일단 사지선다부터 푸시면서 범위 자체를 완성해가는 거를 목표로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별도로 OX 교재들도 나오고 파이널 OX라고 해서 핵심적인 문제들이 나오긴 하지만, 지금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책을 늘리지 않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내가 갖고 있는 진도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훨씬 효과가 좋기 때문에 별도의 교재를 구매하기보다는 지금 갖고 있는 교재들, 강의들을 활용을 해서 최대한 진도를 맞춰갈 것을 다시 한 번 더 권하는 바이고, 그렇게 해야 동영을 풀면서 살을 붙여가고 시간 분배 연습도 하면서 국가직을 칠 수 있는 상태를 만드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총 4가지 말씀을 드렸고요. 오랜만에 글하고 영상을 올리게 되는데 매번 찾아주셔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다음번에는 동영에 대한 복습 방법, 그리고 하편에서는 마무리 단계의 정리 방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그리고 합격하세요. 감사합니다.